많은 사람들이 카무리, 어코드, 시빅 중고차만 찾지만 저렴하고 관심받지 못한 자동차 3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에 정말 놀라운 중고차 3대가 있는데 모두가 무시하고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멋진 자동차 3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들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고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저는 정비소를 운영하는 좋은 정비사 친구가 있는데 다양한 차를 다룹니다. 그 친구는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볼 때마다 정말 생기가 돌고 주인에게서 그 차를 사려고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심지어 경매장에 가서 누군가가 팔았거나 놓친 중고차를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쓰다 6-4 세대는 2021년에 생산된 정말 보석 같은 차입니다. 이제 이 차량은 중형 세단으로 실용적인 차를 찾는 거의 모든 운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줍니다. 4개의 문, 트렁크, 5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 그리고 물론 외관도 아주 멋졌죠. 많은 사람들이 토요타 캠리와 어코드를 보고 마치 그 차들만 시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일본에서 만든 차들이고 사람들이 신뢰하며 수십만 마일을 타기 때문이죠. 마쓰다 6가 일본에서 유래된 차량인 것 알고 계셨나요? 다행히 마쓰다 6에는 내구성 좋은 스카이 액티브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타이밍 체인도 걱정할 필요 없이 잘 작동합니다. 거의 관리가 필요 없고 차량에는 내구성 뛰어난 변속기가 있습니다. 최근 토요타는 최신 8단 자동 변속기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후에야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대부분이 토요타, 캠리, 어코드가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지만 마쓰다의 다양한 차량도 종종 간과됩니다. 마쓰다는 자체 제작 6단 자동 변속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6단 수동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 변속기는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쓰다는 2.5리터 13대 1압축비의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합니다. 네, 자연흡기 버전이 가장 신뢰성 높지만 터보도 선택 가능해 더 경쾌한 주행감을 줍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25만, 30만 마일까지도 문제없습니다. 많은 어코드와 캠리 오너들이 나는 최신형, 브랜드 최고, 업계 최고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코드와 캠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중 하나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쓰다 6 같은 차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이 차는 CVT나 듀얼 클러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변속기를 갖추고 수십만 마일을 달릴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5, 2016년 토요타 캠리를 17,001만 9천 달러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적당한 주행거리를 가진 마쓰다 6는 보통 12,000에서 14,000달러 정도입니다. 맞아요. 마쓰다 6와 스페셜 에디션 캠리는 5,000달러 차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차량입니다. 자, 단점이 있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마쓰다 6의 유지비가 더 저렴하죠. 평균적으로 워터펌프 교체 비용이 600에서 700달러 정도입니다. 반면에 어코드는 평균적으로 1000에서 1200달러 정도가 들고 캠리는 평균적으로 1000달러 조금 안 되는 비용이 듭니다. 다른 브랜드에는 제가 말하는 토요타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 내구성과 신뢰성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거고 정말 좋은 차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마쓰다는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캠리에 5,000달러를 더 쓰는 사이 마쓰다 6도 같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수십만 마일을 탈 수 있고 거의 고장도 없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에 몇몇 컨트롤을 볼 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흔들리거나 느슨해지면 혹사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버튼과 노브, 그리고 위쪽도 내구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식이나 2015년식 초기 모델을 보면 포럼에 도장 벗겨짐, 얇은 도장, 부식 관련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부식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미국 북부나 캐나다 동부처럼 스노우벨트 지역에서 도로에 소금을 많이 뿌리는 곳에서는 더 심합니다. 일부 마쓰다 차량은 녹이 빨리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십만 마일을 탈 수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큰 감가상각은 여러분에게는 이점이 됩니다. 자,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차량들 중 일부는 뒷부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갑자기 덜컹 소리가 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인이 엔진 마운트일 수 있습니다.
800, 1000달러면 엔진 마운트 점검이 가능하며 비교적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입 다물고 돈 가져가세요. 전자장치나 인포테인먼트 부품에 약간 오류가 있었지만 마쓰다는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높아요. 실제 문제는 작은 전기 결함뿐입니다. 연간 정비 비용은 약 300, 400달러이고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이 차는 도로에서 유지하는데 매우 저렴한 차량입니다. 브레이크, 타이어, 가끔 스파크 플러그 교체 정도만 해주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 브랜드는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리페어펠에서도 이 차량을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별 4개라는 것은 이 차량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정비사 평가와 소비자 리뷰를 보면 마쓰다는 실망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감가상각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이 차를 사서 다시 팔면 2, 3년 후 더 큰 감가상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소유 시 비용과 번거로움이 적고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정비사도 강력 추천하며 정말 추천할 만한 차입니다.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보석 같은 저렴한 차를 추천합니다. 제 정비사 친구가 저를 데리고 경매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차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차에 관심이 없었지만 5세대 뷰익 리가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2014년 이후에 나온 5세대의 두 번째 버전 또는 업데이트된 모델입니다. 네, 이 차는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는 오펠 등 독일 제조사와 공동 설계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6단 아이신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본산 변속기로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독일의 성능과 일본 파워트레인 신뢰성을 모두 갖췄고 외관도 스포티합니다. 또 아무도 뷰익을 찾지 않아 일종의 백발 전용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뷰익을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을 몇 명이나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뷰익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머리가 희고 대략 70세쯤 되셨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뛰어난 성능과 수치, 그리고 같은 LTG 엔진 플랫폼에서의 신뢰성을 가진 진짜 보석 같은 차를 찾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죠. 그 엔진은 3년 연속 워즈 10대 베스트 엔진에 선정됐고 고급차 브랜드 이름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 제품이라 국산차처럼 정비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타이밍 체인 등 드문 수리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은 타이밍 체인 수리가 1200, 1500달러지만 BMW는 3500, 4000달러 듭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5세대 뷰익 리가를 사지 않는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터보 교체가 3시간이면 되고 엔진 앞에 있어 접근도 쉽습니다. BMW와 비교해보세요. 335E에서 엔진 작업에 50시간이 걸렸고 매니폴드와 배선을 모두 분해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힌 작업이라서 인건비만 해도 3,000에서 4,000달러가 들 수 있고 부품값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많이들 저에게 뷰익과 BMW 중 무엇이 좋냐고 묻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V8 엔진, 이 탑재된 BMW는 정말 특별한 차입니다. 그래도 돈은 꽤 들어요. 약간 사용한 뷰익 리가를 8, 9,000달러에 살 수 있고 BMW 수준의 성능에 유지비도 적게 듭니다. 예를 들어 N-엔진 BMW를 사면 1만 2천, 1만 5천 달러가 들고 연간 유지비도 3배 더 듭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BMW의 연간 정비 비용이 800에서 900달러 정도 하거든요. 심지어 연식이 오래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값이 싸지지도 않고 공임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요. 리페어페이에 따르면 뷰익 리갈의 평균 정비 비용은 약 163달러입니다. 이 차량들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리페어펠은 전국 정비사 설문조사를 종합한 곳입니다. 일반적인 고장 중 하나는 시동키가 꽂힌 채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질량 공기, 유량 센서, 산소 센서, 크랭크축 등 센서에 문제가 있으면 시동 모터는 돌아가도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엔진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솔레노이드와 변속기, 냉각수 오일, 누수 문제가 가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모든 차량이 그런 문제를 겪습니다. 토요타, 혼다, BMW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고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느냐는 거죠. 정비소 공임이 얼마인지 지금은 어떤지 말입니다. 아마도 정비소 공임이 시간당 50달러에서 180달러 정도일 겁니다. 반면 BMW의 평균 정비소 공임은 22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죠.
부품 교체 비용이 계속 오르지만 실제 부품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또 오일 터보, 인렛 파이프 등 몇 가지 부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품들은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보닛 아래에서 터보 열로 인해 플라스틱이 손상되곤 하죠. 요즘은 다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교체는 몇 분이면 되고 부품도 13만 원 정도라 저렴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14년 전에는 PCB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세대 후반 모델을 구입하면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갖게 됩니다. 이전 모델의 오일 소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채널 신규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만의 이모지, 우선 질문, 새 영상 미리 보기 또는 단순히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꼭 눌러주세요. 저 링크를 누르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차는 대부분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운전합니다. 맞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마 그런 종류의 차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가끔은 유원장에 그 차를 남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토요타 아발론 4세대 2012년부터 시작된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2018년까지 생산됐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장이 없는 차예요. 토요타가 만든 무엔진 중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 GRFE 3.5리터 V6 엔진입니다. 직접 분사도, 터보도, 타이밍 벨트도 잊으세요.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들 중 상당수는 40만, 50만, 60만 마일 이상도 거뜬히 주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엔진은 단순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튼튼하게 설계되어 정말 믿을만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뷰익처럼 약간 노인용 자동차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렉서스 ES50과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차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렉서스 ES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렉서스 제품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델 중 하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렉서스 차량들은 대체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제공합니다. 실내 마감은 더 고급스럽지만 사실 같은 차량입니다. 두 모델 모두 켄터키 공장에서 토요타 아발론과 렉서스 ES가 함께 생산됩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장점은 토요타 캠리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죠. 모두가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혼다 어코드와 토요타 캠리, 그게 바로 원하는 차라고요. 더 큰 차, 더 좋은 차, 가성비도 뛰어나고 신뢰성도 똑같이 높다는 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캠리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많은 기능과 더 많은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게다가 같은 연식의 캠리나 렉서스 ES보다 이 차가 옵션이 비슷해도 더 저렴합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어발론 XLE 11만 마일 차량을 1만 4천일만 6천 달러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약 11만 마일을 주행한 캠리 XLE V와 비교해보면 가격이 1만 5천에서 약 1만 8천 달러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캠리가 어발론보다 더 작고 옵션도 부족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캠리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있는 셈입니다. 렉서스 ES는 거의 동일한 차량이죠. 가로로 장착된 V6 엔진 모델은 2만 1천이만 4천 달러에 거래됩니다. 가죽 시트 등 몇 가지 고급 옵션이 추가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차량입니다. 단점도 있을까요? 네, 주행거리가 15만에서 20만 마일 정도 된 차량의 변속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변속기가 약간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변속 충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6단 변속기는 변속이 아주 부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 선쉐이드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배기 시스템이 덜컥거리거나 부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본 차는 녹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흔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엔진 마운트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떨리는 현상도 있는데 토요타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약하게 만드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약한 편이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는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신뢰성이 높아 리페어 파일 기준 연간 정비 비용이 약 463달러에 불과하며 별 5개 중 4개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아발론에게는 정말 꿈이 실현된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문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차량들의 워터펌프 교체 비용도 500에서 6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흡기와 배기 두 가지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 있으며 이 라인에서 파열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일이 새거나 오일이 빠지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대처할 시간이 있습니다. 내부 리콜이었고 대부분 차량은 이미 개조됐습니다. 에이바론의 단점은 실내가 꽤 크다는 점입니다.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이 모두 넓지만 차량 크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캠리가 크다고 생각했다면 에이바론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좁거나 도심, 작은 공간에 주차해야 한다면 이 차량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갑에 돈을 아끼고 싶고 차를 한번 사서 5년, 6년, 7년씩 오래 타고 싶은 분이라면 처음에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나중에 다시 얻고 싶고 5년이나 6년 동안 차량에 $1,000나 $2,000 이상 추가로 쓰고 싶지 않다면 아발론이 확실히 당신에게 맞는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차는 우리가 요즘 새로운 파워트레인에서 너무나 그리워하는 바로 그 엔진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토요타도 터보 2.4, L 3.4, L 엔진을 쓰는데 이런 엔진은 베어링이 자주 나갑니다. 그들은 또한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리고 직분사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터보도 없고 직분사도 없고 연료 분사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식 구동계예요. 연비도 꽤 괜찮고 여전히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실용성도 뛰어나죠. 그리고 큰 손해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구형 아발론을 원할까요? 저걸 보세요. 지난 10년간 토요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2026년에 차를 산다면 제가 오늘날 살 유일한 차들이 바로 이것들일 겁니다. 새 차를 찾고 계신다면요.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